성격 심리학 제1장 성격의 기초 요소. 성격 심리학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개인차를 연구한다. 성격을 구성하는 기초 요소를 살펴보면 특질, 유전, 신경과학, 자기와 정체성, 성격의 개인 내적 기초 조절과 동기, 인지를 포함한다. 첫째 특질은 서로 다른 상황과 시점에서 개인이 보이는 전형적 사고방식, 정서방식, 행동방식을 말한다. 둘째, 유전학은 유전자와 환경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분야이다. 셋째, 신경과학은 뇌와 신경계가 신체 반응, 대뇌 구조, 대뇌 활동, 생화학적 활동을 통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분야이다. 넷째, 자기와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자기 개념, 자기 존중감, 사회적 정체성을 포함한다. 1. 자기 개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2. 자기 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평가이다. 3. 자기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다. 4. 사회적 정체성은 타인이 자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이다. 다섯째, 성격의 개인 내적 기초를 살펴보면 성격을 구성하는 의식과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을 말한다. 여섯째, 조절과 동기에서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동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기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정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는지를 말해준다. 심리학자들의 성격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과학적 방법은 관찰 연구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한다. 상관 연구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 실험 연구는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을 측정한다. 자료 유형을 살펴보면 자기 보고 자료, 관찰 자료, 검사 자료, 생애 자료를 사용한다. 연구자가 사용하는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 반응 양식이 중요하다. 제2장 성격 특질 좋은 이론. 고슬링 외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때 행동 잔여를 남긴다고 한다. 행위 뒤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은 성격에 대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사람의 성격을 기술하는 성격 용어들을 특질이라고 부른다. 즉, 성격 특질이란 다양한 상황과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개인의 전형적 사고, 감정, 행동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행동과 반응 방식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격 특질 연구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살펴보자. 먼저 개별 사례 접근란 한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인을 고유하게 만드는 특이성과 특징을 탐구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 법칙 정립적 접근은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특질을 확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 보편성을 밝히는 방식이다. 올포트는 개별 사례 접근을 사용해 세 가지 다른 특질을 확인했다. 첫째, 중심 특질로 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특질을 말한다. 둘째, 2차 특질은 일관성이 적게 나타나거나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특질이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한다거나 가끔 리더 같다이다. 마지막으로 주 특질은 개인의 삶의 모든 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특질을 말한다. 올포트는 어휘를 분석해 4,504개의 특질 용어를 찾아냈다. 연구자들은 전형적으로 이론적 접근, 어휘적 접근, 측정 접근을 사용하여 법칙 정립, 보편적 법칙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접근은 성격에 관한 어떤 이론이나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융은 감정 유형과 사고 유형이라는 두 가지 성격 유형을 언급하였으며 프로이드는 학문기와 관련된 문제가 성인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구성한 바 있다. 심리학자들은 성격 특질을 밝히는 데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어휘적 접근은 성격을 서술하는 특정 어휘들을 탐색하고 유사어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약 많은 다른 언어권에 걸쳐 동일한 특질이 발견된다면 그 특질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측정 접근은 특질을 요인 분석과 같은 수리적,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카텔은 요인 분석을 사용해 16개 요인을 찾아냈고 16개 성격 요인 검사지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이론적 접근, 어휘적 접근, 측정 접근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아이젠크는 세 가지 슈퍼 요인인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을 밝혀냈다. 각 요인과 협소 특질을 살펴보면 정신병적 경향성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반사회적인지를 서술한다. 그리고 충동성과 탈억제 또는 과소 통제로 생각할 수 있다. 협소 특질로는 공격적, 냉정한, 자기중심적, 비인간적, 충동적, 반사회적, 비공감적, 창의적, 굽히지 않는 이다. 외향성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대해 얼마나 외향적인지를 나타낸다. 협소 특질을 살펴보면 사교적, 활기찬, 적극적, 자기주장적, 감각추구적, 태평스러운, 지배적인, 성급한, 모험적인 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경향성은 부적 정서성과 정서적 반응성을 말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불안한, 우울한, 죄책감을 느끼는, 자기 존중감이 낮은, 긴장된, 불합리한, 수줍은, 변덕스러운, 정서적인 이 협소 특질에 해당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성격의 5요인이 보편적 특질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5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신경증적 경향성은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외향성은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따뜻함,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흥분 추구, 긍정적 정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개방성은 탐구적인 지성이다. 공상, 신미성, 감성, 행위, 아이디어, 가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우호성은 대인관계의 질, 즉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관한 것이다. 신뢰, 강직함, 이타성, 순종, 겸손, 온화함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성실성은 개인의 조직화 정도를 말하는데 정신적 조직화와 달성할 목표를 갖는 것이 포함된다. 영능감, 질서, 의무 준수, 성취 노력, 자기훈련, 조심성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요인은 네오 성격 검사의 개정판을 사용해 측정된다. 다만 5요인을 재는 NEO-PI-1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번역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이름의 빅 5요인은 어휘적 접근으로 형용사 측정치 사용한다. 빅 5요인에는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문화가 포함된다. 제3장 성격 특질의 실용적 측면. 5요인 성격에서 빠진 것으로 지능 성격 특질과 무관하다. 종교성, 영적 초월성, 성적 지향. 슈미트 앤드 버스는 슈밋 앤드 버스 색시 치료인을 발견했다. 성적 매력, 관계 독점성, 성별 지향성, 성적 규제, 성애적 성향, 정서적 투자, 성적 지향성, 고유한 성격 문화에만 있는 독특한 성격으로 그리스는 영예로운 친구, 중국은 효도, 일본의 아마에, 한국의 정, 인도의 무심함, 멕시코의 싸움을 피하는 것 등등이 있다. 문화에서의 5요인 성격을 살펴보면 1. 5요인 성격 질문지는 여러 문화와 언어들로 반복 검증되었다. 2. 비그 5 형용사 측정치에서 문화 간의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의 변산성이 나타났지만 개방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3. 개방성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어떤 문화에서는 성격을 완전하게 설명하는데 5요인만으로 부족하다. 5. 성격의 어떤 측면이 보편적이고 어떤 측면이 문화적인지 알기 위해 고유한 성격 연구가 더 필요하다. 개의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인관계성 요인이 발견되었다. 이 요인은 조화, 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대인관계의 중요성, 예의범절, 갈등 회피, 전통 추구, 규범 준수로 문화적 고유 특질이다. 성격의 발달이란 성격의 지속성과 변화를 모두 말한다. 성격의 지속성 일관성이란 어떤 성격 특질의 양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성격의 변화는 특질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다. 성격의 응집성이란 기본적인 특질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표현되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격이 좀 더 일관성 있어지고 더 나아진다. 정서적 안정성은 증가하고 개방성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우호성과 성실성은 나이와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성격은 일생 동안 계속 발달한다. 청장년 시기 20세 40세 사이 성격이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방성과 활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 일을 많이 하거나 높은 직위를 얻는 것은 외향성 요소들과 성실성을 증가시킨다. 긍정적인 일 경험은 정서적 안정감을 증가시킨다. 여성들에게 있어 높은 직급은 남성성을 증가시키고 여성성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은 신경증적 경향성이 줄고 성실성과 쾌활성이 증가되었다. 제4장 성격 평가. 합법적인 성격 검사는 신뢰도, 타당도 및 일반화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개 조사한 연구 증거들에 의해 지지된다. 검사 신뢰도는 검사가 얼마나 일관적인지에 관한 추정치이다. 검사 점수들이 일관되고 반복 측정에서 똑같이 재현되는 정도를 말한다. 시간 일관성 신뢰도는 응답자에게 2번 검사를 실시해 비슷한 점수를 얻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검사 마이너스 재검사 신뢰도는 기억이나 학습 효과가 없어질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난 후 실시하는 것이다. 내적 일치도 신뢰도는 동형의 검사 점수가 유사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 상관을 보는 것이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2명 이상의 평가자의 점수 상관 평균을 계산하여 확인한다. 신뢰도는 70에서 80 개수를 갖도록 해야 한다. 검사 타당도는 측정하는 것을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모든 검사는 구성 타당도를 가져야 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안면 타당도는 구성 개념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준거 타당도는 검사 결과를 다른 검사와 같은 외부적인 기준들과 비교하므로 그 검사가 얼마나 좋은 검사인지 밝힌다. 수렴 타당도는 동일한 구성 개념, 관련된 구성 개념을 가진 다른 검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함으로 입증한다. 변별 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일반화 가능성은 검사의 한계와 제한점을 설명한다. 성격 검사들은 자기보고와 수행 기반 검사로 구분된다. 자기보고 검사는 양분 척도나 리커트 평정 척도를 사용한다. 강제 선택 검사는 수검자에게 제한된 수의 선택을 제시한다. 수행 기반 검사는 로샤 검사, 주제 통각 검사와 같은 검사로 타당도에 대해 논란이 있다. 투사적 기법에는 연상 기법, 구성 기법, 완성 기법, 자극의 배열 또는 선택, 표현 기법이 있다. 반응 세트를 살펴보면 좋게 보이게 응답하기, 나쁘게 보이게 응답하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응하기, 묵인 반응, 저항 반응, 극단 반응, 중간 반응, 유형 반응 등이 있다. 제5장 자기와 정체성. 자기 개념은 특질, 사회적 역할, 스키마, 관계성을 포함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추론이다. 우리는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경험에 따라 인지적 성숙으로부터 자기의 감각을 발달시킨다. 자기인식은 자기 개념으로 발달하기 위한 한 단계이다. 대략 1세까지 신체적 인식의 감각이 발달된다. 3세 아동들은 자신의 성별, 연령, 인종, 가족에 대해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고 가지 개념에 반영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4세 아동이 되면 자기 개념은 발달된 기술과 능력, 신체적 특징, 좋아하는 것, 소유물이 반영된다. 5세에서 12세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더 발달시키고 다른 아동들의 능력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청소년이 되면서 자기 개념은 더 추상화되고 동기, 신념, 성격 특징들이 결합되기 시작한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는지 예민해진다. 대상화된 자기인식을 경험하고 자기 관점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거울로 타인의 관점을 사용한다. 반영평가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내재화한다. 이것을 거울상 자기라고 부르며 청소년기 자기 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정의되며 대인관계적 측면, 잠재력, 가치를 포함하며 타인들에 의해 주어진 정의와 기준들이다. 정체성 위기는 부모로부터 신념, 가치, 목표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 자기 개념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체성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 개념, 자존감, 사회적 정체성은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 타인에 의한 평가, 자신의 자기 평가를 통해 발달된다.
즉 자기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 발달의 결과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독특함에 중점을 두고 개인을 집단과 분리 구별한다.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로 간주된다.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독립적 관점을 발달시킨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견해, 욕구, 목표에 중점을 두어 사회 집단의 일부가 되길 강조하고 신념과 관습을 공유한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로 간주된다.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에 관한 상호 의존적인 관점을 발달시킨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치의 정도로 인식과 견해이다. 자기 존중감 안정성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가변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 개념 명료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된다. 사회적 정체성.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진정한 자기 표현, 전략적 자기 표현을 사용한다. 자기주시는 자기 표현을 의약하고 조절하는 정도, 표현 행동, 자신의 다른 이미지나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비언어적 정서 표현을 나타내는 성격 특질이다. 자기주시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에 예민하고 타인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사용한다. 자기주시가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기주시가 높은 사람들은 활동을 위해 친구를 선택하는 반면 자기주시가 낮은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 활동을 선택한다. 제6장 유전학. 행동 유전학 비헤이비어럴 저네틱스이란 성격과 행동의 개인차에 대한 유전적, 환경적 기여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유전성 HERITABILITY란 유전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개인의 특징을 말한다. 유전성은 특정 시점에 특정 집단에서 특정 특질을 물려받게 된다. 때문에 유전성은 특정한 모집단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표집에 따라 추정치는 다르다. 환경성 ENVIRONMENTALITY란 환경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개인의 특징을 말한다. 환경성은 유전적으로 유사한 모집단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알려준다. 또한 유전자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표현형의 일부를 설명해준다. 공유 환경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가족 환경을 말한다. 비공유 환경이란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경험을 말한다. 환경적 영향의 대부분은 비공유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다만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유전성과 환경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쌍둥이 연구를 하였으나 이는 대표성을 가정하기 힘들다. 또한 선택 양육은 연구 혼입이 발생하여 유전과 환경의 효과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반 성격 특성의 유전성을 살펴보면 성격 특질의 유전성은 40%, 공유 환경은 0%, 비공유 환경은 40%, 오차가 20%로 볼 수 있다.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유전적 요소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경은 유전자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로 러시아 비행 청소년들의 표집에서 어머니의 거부를 경험하고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 임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헤이 2009는 공유 환경이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경증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의 상관을 살펴보면 수동적, 반응적, 능동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수동적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 상관은 부모가 유전자 발달에 유리한 환경과 유전자를 제공할 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이 뛰어난 유전자와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책과 학습을 제공할 때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반응적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 상관은 언어 능력이 뛰어난 자녀가 계속 말하고자 하고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모는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반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능동적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 상관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동적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의 영향은 성장하면서 감소할 수 있으며 능동적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의 영향은 사회적 경험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유전자형 마이너스 환경의 부적 상관의 경우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 특성에 대해 낮은 가치를 가진 환경에 있어 표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제7장 성격의 신경과학 1. 신경과학. 연구자들은 신체 반응, 뇌 구조, 뇌 활동, 생화학적 활동에서 차이가 성격의 개인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와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포함하는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뇌척수액 CSF는 뇌를 보호하는데 연속적으로 생산 및 순환되고 뇌와 뇌실을 통해 재흡수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뉜다. 신체 반응을 살펴보면 신체가 환경에서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이다. 자극에 따라 교감신경계는 심장박동, 혈압, 호흡, 근육 활동을 증가시킨다. 피부 전기 반응 GSR, 근전도 EMG로 측정할 수 있다. 뇌 구조를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뇌의 특정 부분의 크기와 무게, 세포의 종류와 수의 차이가 있다. 컴퓨터 단층 촬영법 CT는 뇌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자기 공명 영상법 MRI는 뇌의 다차원 사진을 볼 수 있다. 뇌 활동을 살펴보면 피지를 자극하여 뇌 활동을 연구할 수 있다. 뇌전도 EEG는 뇌 활동량을 보여준다.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 PET는 뇌 활동 수준과 관련하여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는 세포 수준에서 뇌 활동의 가장 정확한 사진을 보여준다. 경둑의 자기자극 TMS 머리의 심은 코일에 전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더 정확하게 자극받은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 측두엽의 감정, 정서에 자극을 주어 우울, 불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생화학적 활동을 살펴보면 개인에 따라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약물 등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방식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 신경전달물질은 뉴런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으로 뉴런을 억제, 흥분시켜 행동하게 한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간주된다. 도파민은 운동, 학습, 주의, 보상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준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 각성, 수면, 섭식, 통증 조절과 관련이 있다. 모노아미녹시다 JMAO 효소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수준을 조절한다. 감마아미노낙산지 ABA는 신경의 흥분을 조절하며 항불안제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 투여 검사를 통해 신경전달물질과 체계를 연구할 수 있다. 2. 신경학적 성격 이론. 아이젠크이와 ESENCK의 PEN 모델을 살펴보면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세 요인으로 구분된다. 외향성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서 사교적 경향을 말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정서 안정성 경향을 말한다. 정신병적 경향성은 반사회적과 자기통제 경향을 말한다. 아이젠크는 특질이 문화 간의 보편성이 있으며 일관성 및 유전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프리 그레이의 강화 민감성 이론 RST를 살펴보면 투쟁 마이너스 도피, 결빙 체계 FFFS, 행동 접근 체계 BAS, 행동 억제 체계 BIS로 구분된다. 투쟁 마이너스 도피 결빙 체계는 두려움 정서와 연합되어 혐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직한다. 행동 접근 체계는 욕구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직한다. 즉 보상에 대해 민감성과 관련되어 있다. 행동 억제 체계는 갈등 해결에 대한 반응을 조직한다. 3. 신경학적 관련성. 대뇌 피질과 편도체는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크기 차이가 있다. 외향성은 정서 경험의 중요한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에서 크기 차이를 보였다. 내향적인 사람은 우반구 영역에서 더 많은 회백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적인 사람은 좌편도체에서 회백질 농도가 더 높았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좌반구 피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도파민 활동을 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좌반구에서 회백질이 더 적었다. 우편도체에서 회백질 농도가 더 낮았다. 세로토닌 수송체의 짧은 대립형질이 더 많이 있다. 불안과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뇌의 용량이 적었다. 대뇌 피질이 특정 정서 자극에 반응하는 것에 개인차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좌우반구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부정적 정서는 우측 전두엽과 전전두엽 피질이 더 활동적이었고
긍정적 정서는 좌측 영역이 더 활동적이었다. 감각 추구는 경험 추구, 권태 민감성, 스릴 모험 추구, 탈억제 사유인으로 측정된다. 경험 추구는 정신과 감각 경험을 통해 각성을 원하는 욕구를 측정한다. 권태 민감성은 단조로움에 대한 혐오를 측정한다. 스릴 모험 추구는 독특한 경험들로 얻는 신체 감각들을 통한 각성 추구를 측정한다. 탈억제는 사회적 억제를 낮추고 사회 기준에 느슨해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높음 감각 추구는 높은 통증 내성, 높은 외향성, 낮은 건강염려증, 높은 감각 역치를 보였으며 각성과 강화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도파민 반응성, 낮은 세로토닌, 낮은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과 상호작용하였다. 제8장 성격의 정신내적 기반 1. 프로이드와 정신분석. 프로이드는 신체가 신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신도 정신 에너지가 마음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본능 충동을 다루기 위해 선택하는 습관적 방식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본능을 삶의 본능이라고 부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본능은 리비도라고 하였다. 프로이드는 삶의 본능 중 성을 강조하였다면 오늘날 정신역동 심리학자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와 자존감을 삶의 본능으로 강조한다. 프로이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충족되지 못한 리비도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했다. 최면 자유현상, 꿈, 프로이드식 실수, 유머, 상징적 행동을 통해 무의식적 충동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자유현상이란 하나의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 생각을 드러내도록 이끄는 것이다. 꿈분석이란 무의식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 꿈의 내용은 현재몽이라고 불렀고 꿈이 잠재 내용은 잠재몽이라고 하였다. 무의식적 과실이란 프로이드식 실수를 말하는데 무의식적 소망에 의해 실수하는 것을 말한다. 유머를 통해 표현된 충동은 우리의 무의식과 근접하다고 보았다. 상징적 행동은 원초화적 충동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구강기 고착 유형 사람들은 흡연, 음식 섭취, 비난을 통해 충동을 충족시킨다고 보았다. 2. 성격의 구조 모델. 원초화는 수수한 본능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1차 과정 사고와 쾌락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아는 현실적 제약 안에서 원초화를 만족시키는 중재자로 2차 과정 사고와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논리적 사고와 행동을 통한 가능한 대가와 보상을 저울질한다. 초자아란 사고와 행동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포함하며 학습한 행동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의 상으로 구분된다. 양심은 과거 처벌받았던 과거 행동을 내면화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처벌하는 기능을 한다. 자아 이상은 보상받았던 경험을 내재화한 것으로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 3. 성격의 지형학적 모델. 의식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사고와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 전의식은 인식 밖의 사고를 말하지만 쉽게 접근하고 의식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사고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충동, 사고, 욕구 및 기억들을 말한다. 4. 심리성적 단계. 심리성적 단계는 생물학적으로 신체 부위에서 경험되는 리비도의 충동과 함께 시작하며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고 결핍되면 고착이 일어나 성격 특성을 보인다고 보았다. 오세경 성격의 세 부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구강기는 생후 18개월까지로 입을 통해 쾌락을 얻는 시기이다. 구강 협응적 성격은 지나친 의존성을 보이고 먹기, 흡연, 키스와 같은 구강기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구강 가학적 성격은 공격성, 껌 씹기, 손톱 물어뜯기, 과식, 비난, 조롱하기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고 보았다. 학문기는 1세에서 3세의 시기로 배변 훈련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학문 공격적 성격은 자신감 있는 무절제한, 관습에 따르지 않는 권위의 저항적인 성격 특징을 보인다고 보았다. 학문 보유적 성격은 융통성 없고 강박적, 고집적, 인색,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인다고 보았다. 남근기는 3세에서 5세의 시기로 이성 부모에게 성적 감정을 느끼고 동성 부모와 경쟁하는 시기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동성 부모와 동일시하고 동성 부모의 초자아를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았다. 남근기 성격으로 남성미를 입증하려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았다. 잠복기는 5세에서 사춘기까지로 학업, 운동, 교우관계와 같은 활동으로 승화된다고 가정했다. 생식기는 사춘기에서 성인의 시기로 책임을 직면하고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된다고 보았다. 5. 프로이드 이후 정신역동. 오늘날 정신분석학은 5가지 가정들로 기술된다. 첫째, 생각, 감정, 동기, 방어, 두려움, 소망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갈등적인 생각, 감정, 동기를 가진다. 셋째, 성격은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넷째, 자기와 타인,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은 중요하다. 다섯째, 성격의 발달과 성장은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상태에서 성숙하고 상호 의존적인 상태로 변화를 수반한다고 보았다.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원초아의 욕구 및 초자아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안나 프로이드는 10개의 방어기제를 제안하였다. 이후 다른 정신역동 심리학자들은 50개 이상의 방어기제를 제안하였다. 1. 반동형성이란 위협적인 충동을 표현하는 것 대신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립은 감정을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지화가 고립의 한 형태이다. 3. 부인이란 감정과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다. 4. 취소란 행동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투사란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치란 충동을 수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7. 승화란 충동을 수용 가능한 어떤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8. 억압이란 충동을 거부하여 의식 밖에 두는 것으로 억압의 과정이 무의식적이다. 억제는 의식적으로 마음에 두지 않거나 생각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망각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억압의 예로 볼 수 있다. 9. 합리화란 원래 동기를 숨기기 위해 행동을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이론 볼비의 내적 작동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2가지 유형의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 타인에 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주 양육자의 민감성에 대한 아동의 기대에서 생겨난다. 자신에 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 스스로 느끼며 형성된다. 내적 작동 모델은 평생 동안 유지되고 타인과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삶의 경험들은 내적 작동 모델을 바꿀 수 있다. 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애착 유형을 구분하였다. 안정 애착은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생각한다. 회치 애착은 어머니의 부재와 재결합을 의식하지 못했다. 불안 마이너스 양가 애착은 비일관적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들로 아동은 전반적으로 불안해 보였다. 마지막 혼란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어머니들은 두려움이 많고 자기중심적으로 무심코 한 행동이 아동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리고 애착 유형은 대물림된다는 증거들도 발견되고 있다. 연구 결과 부모의 관계질이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들은 애착 유형이 성인의 긍정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안정 애착은 자기과대 편향과 집단 간 편향을 포함한 방어적 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은 낮은 관용성, 동정심과 이타심이 부족하였다. 제9장 조절과 동기. 에드워드 DCI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시리에 따르면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와는 차이가 있다. 자기결정 이론의 핵심으로 자기조절은 자유, 책임, 진실성의 인간적인 가치들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분하였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과 자기 조절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감정이다. 자율성을 지지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주성을 독려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 결정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도록 돕고 인내하는 것이다. 유능성은 자기 능력을 연습하고 확장하여 표현하는 기회와 경험을 갖게 하는 행동에 대한 감정이다. 유능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첫째, 적정 수준의 과제가 필요하다.
둘째, 작은 단계들로 나눌 필요가 있다. 셋째, 몰입은 강력한 유능성의 수단으로 동기와 참여를 촉진한다. 관계성은 사람들을 돌보고 돌봄받음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애정 있고 수용적인 관계를 통해 증진된다. 통제 소재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내적 통제 소재는 자기 노력, 행동, 성격 특성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과성 소재는 선택과 행동 간의 연결성을 말한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유능할 수 있고 어떤 활동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성과 기대는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신념은 특정한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이다. 효능감 기대는 개인이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 수행에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기대이다. 자기 효능감은 첫째 경험을 통해 발전한다. 둘째, 관찰학습이나 사회적 모델링 등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발전한다. 셋째, 사회적 설득을 통해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로부터 변화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와 내재적 조절은 만족이나 즐거움처럼 활동 자체의 내재적 이유들로 활동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 외재적 동기는 보상을 받거나 벌을 제거하는 것 같이 외재적 이유로 수행할 때 일어난다. 내사화된 조절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것에 의해 통제된 행동이다. 확인된 조절은 중요한 목표가 있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통합적 조절은 내적 흥미가 없더라도 기업의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한다. 인과성 지향을 살펴보면 첫째, 자율성 지향은 사람들이 자지조절을 위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받고 자율적이며 지지적인가를 나타낸다. 둘째, 통제성 지향은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서 통제라고 간주되는 정도를 말하며 환경이나 자기네 사화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셋째, 몰인정성 지향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과들을 통제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제10장 성격의 인지적 토대. 장이 좀 필드 마이너스 디펜던트적인 사람들은 시각적 신호에 더 의존하고 배경에 더 민감하다. 장독립 필드 마이너스 인디펜던트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에 더 의지하고 특성 대상에 선택적 주의를 한다. 줄리안 로터의 줄리언 라터 1966 통제 소재 로커스 어브 컨트롤을 처음으로 정의하였다. 내적 통제 소재 인터널 로커스 어브 컨트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외적 통제 소재 익스터널 로커스 어브 컨트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고 예측할 수 없다고 믿는다.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보통 한 가지의 사고방식이 더 많이 일어난다. 통제 소재는 로터 1966의 내외 통제 소재 척도 인터널 마이너스 익스터널 로커스 어브 컨트롤 스케일로 측정할 수 있다. 내적 통제 소재는 만족 지연, 높은 책임감, 더 나은 직업 의사 결정 능력,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문화 간의 차이가 있었다. 존 바이스와 잔 바이시 1984 동료들은 통제력을 갖는데 상황을 바꾸려는 1차 통제 프라이메리 컨트롤과 생각을 바꾸려는 2차 통제 세컨데리 컨트롤 두 가지 방법을 주장했다. 오버미어와 셀리그만은 OVERMIER 앤드 셀리그먼 1967 혐오 자극에 노출될 때 어떤 방법으로든 통제할 수 없으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고 학습된 무기력은 동기 손실, 사고와 학습의 문제, 슬픔,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저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에이브럼선 1989과 동료들의 우울증의 무망감 모델 호플러스너스 마덜 어브 디프레션에 따르면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력하다고 느끼게 하는 통제 부족에 대한 미움이 미래에도 연결된다. 무망감은 동기 변화, 인지 변화, 정서 변화, 자존감 감소를 일으킨다. 설명양식 SXPLANATORY 스타일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험에 대해 설명하는 습관적인 방식을 가지며 비관적 설명양식 페서미스틱 익스플래너토리 스타일과 낙관적 설명양식 아프터미스틱 익스플래너토리 스타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다. 첫째, 내적 외적 귀인 INTERNALEXTERNAL. 둘째, 안정적 불안정적 STABLEUN 셋째, 전반적 특정적 GLOBALSPCIFIC 설명 양식은 귀인 양식 질문지 ATTRIBUTIONAL 스타일 QUESTIONNAIRA
ASQ가 CAVE 테크니크 기법, 언어적 설명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설명 양식은 자기 충족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설명 양식은 면역 기능, 우울증, 사회적 행동,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개인의 낙관적 성향과 비관적 성향은 샤이어와 카버이샤이어 앤드 카버 1985살 지향성 검사의 로티로 측정할 수 있다. 낙관적 성향은 문제 중심 대처 전략 프라블럼 마이너스 포커스트 코핑을 더 많이 사용한다. 비관적 성향은 정서 중심 대처 전략 이모션 마이너스 포커스트 코핑을 더 많이 사용한다. 문제 중심 대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정서 중심 대처는 정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제11장 성별과 성격.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특정성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믿는 특성이나 행동이다. 남성다운 것과 여성다운 것, 특정성에서는 어떠한 측면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시킨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성차를 보이며 여성이 더 높은 신경증적 경향성을 보였다. 개방성은 작은 차이를 보였고 모든 문화권에서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에서 여성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무엇이 성차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생물학적 측면이다. 성차는 선천적이며 호르몬, 유전, 진화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제안한다.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성차란 생물학적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 힘과 역으로 심리학적, 사회적 과정에 작용하는 생물학적 과정의 힘들 간의 결합에 의해 야기된다고 제안한다. 둘째, 양육적,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 제안한다. 사회학습이론에는 성역할 사회화는 부모로부터 사회화되거나 동료 및 교사 또는 미디어를 사회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역할 이론에 따르면 남녀의 차이는 사회에서 수행하는 다른 역할들로 인해 발달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사회 내에서 보살피는 역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양육적이다. 남녀 성별 간의 사회적 역할의 구분은 성차의 발달을 야기하는 기회나 제한들을 제공하며 남녀가 상이한 역할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남성은 결국 더 많은 권력, 지위, 부를 가진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통적으로 남성을 보다 선호하는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수용하면서 남성은 점차 지배적 행동을 발달시키고 여성은 종속적인 행동을 발달시켜왔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우리의 지각을 구성한다.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과 같은 구성 개념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뒷받침하거나 집단 간 차별 대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적 요인, 상황적 영향, 성 역할의 압력, 사용된 측정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제12장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란 일반적인 성적 흥분, 느낌, 환상, 남녀 혹은 두 가지 성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성적 지향은 성적 매력, 성적 행동, 성 정체성으로 표현된다. 성적 매력은 사고, 감정, 욕구, 타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적 행동은 개인의 행동,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성적 행위들을 의미한다. 성정체성은 개인의 성적 관심에 대해 명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이성애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킨제이 킨지와 동료들은 300명의 남성과 94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이력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성적 행동은 이성애로부터 동성애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수용 수준은 각 문화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성적 지향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으로 남성 동맹이론, 혈연 이타주의 가설, 여성 생식의 성공적 증가가 있다. 성적 지향의 다양성은 유전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호르몬 이론에 따르면 성적 지향에 대한 관점 중 하나는 호르몬 순환 수준이 성적 파트너 선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안드로겐은 성적 매력과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안드로겐 노출은 남성의 이성애, 여성의 동성애와 관련되고 낮은 안드로겐 노출은 남성의 동성애, 여성의 이성애와 관련되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 노출도 여성에게 양성애, 레즈비언 발달 가능성이 있었다. 색다름의 성적 매력화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삶 규준 및 아동기와 성인기에 기대되는 행동과 규준들에서 성차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이원화되어 결국 성별 양극화로 귀결된다. 교태성이란 성적 행위를 시작하도록 하는 동기를 말한다. 각성성은 성적 자극에 대해 각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성의 경우 생식 주기 동안 교태성이 고조되어 배란기의 정점에 이르고 각성성은 주기 어느 때라도 나타난다. 남성은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준 때문에 지속적인 교태성을 경험한다. 성적 욕망은 번식을 목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촉진하는 성적 교배 시스템을 조절한다. 정서적 애착은 낭만적 관계를 유지시키고 사랑에 빠지게 한다. 애착 시스템은 양육자가 자녀에게 접근하도록 하거나 자녀가 양육자에게 접근하도록 한다. 제13장 탄력성. 탄력성이란 역경, 고난으로부터 회복하고 생활 스트레스원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건강행동 모델에 따르면 성실성이 높고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취하며 자신을 더 잘 돌본다. 교류적 스트레스 조절 모델에 따르면 신경증적 경향성이나 감각 추구와 같은 성격 특질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질적 소인 모델에 따르면 성격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유전적, 체질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상호작용적 스트레스 조절 모델에 따르면 성격 특성들이 생리적 반응들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므로 그 반응을 조절한다고 제안한다. 탄력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강인성이다. 강인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와 강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 주변의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리고 도전을 기회로 본다. 메디와 동료들에 따르면 1984만 1987 강인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평가하고 변형 대처 과정을 통해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자아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반응을 수정하고 스트레스원이 생긴 후에 자기 조절의 특징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개념을 특질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많은 연구에서 특질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서적, 생리학적으로 더 빨리 스트레스 경험에서 회복하였다. 긍정적 정서는 적응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확장 마이너스 구축 이론에 따르면 고조, 기쁨, 흥미, 만족, 사랑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폭넓은 가능성을 보게 한다.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의 유해한 생리적 효과를 회복시킨다. 긍정적 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긍정적 정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준다. 긍정적 정서는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살펴보면 1. 긍정적 정서와 웃음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랑하는 관계 3. 의미 있는 삶 4. 낙관주의와 희망 5. 감사 6. 이완 7. 행복이다.